새벽 3시에 반복해서 깨시는 분들 항상 계시죠? 이건 잠을 약하게 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그네슘을 복용 시간에 맞춰서 잘 먹었는데 왜 꼭 그 시간에 눈이 떠질까요? 잠들 때는 괜찮았는데 새벽 2, 3시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입이 마르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험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당신을 깨우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의 이름은 바로 혈당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는 진짜 원인을 분명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새벽각성에서 벗어나야겠지요. 안녕하세요. 백세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에 깨는 시간이 늘 비슷하다는 걸 느껴보셨을 겁니다. 한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틀, 사흘 지나도 거의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시계를 보면 2시 40분, 3시 10분, 또 그 근처입니다. 그때 몸의 느낌도 비슷합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것 같고 괜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입안이 마르고 속이 허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다시 잠들기 어렵고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결국 깊게 자지 못하고 힘들게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몸이 더 무겁습니다. 분명 오래 누워 있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 생각이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원래 잠이 짧아지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노화로 잠을 깊게 자지 못하는 것과 특정 시간에 반복해서 깨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어떤 조절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그 신호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수면 무호흡, 야간뇨, 통증처럼 다른 원인도 있지만 오늘은 가장 흔한 혈당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새벽 3시에 깨는 구조를 차분히 보겠습니다. 핵심은 혈당의 흐름입니다. 저녁 식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밥이나 면, 빵, 과일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면 혈당은 빠르게 올라갑니다. 특히 저녁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낮보다 혈당이 더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혈당이 오르면 몸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올라간 혈당을 세포로 보내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비되면서 잠든 뒤 몇 시간 사이에 혈당이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음식 섭취가 없기 때문에 혈당을 유지하는 힘이 낮보다 약해집니다. 이때 혈당이 평소보다 더 떨어지면 뇌는 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호르몬은 아침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지만 혈당이 떨어진 상태와 겹치면 새벽 각성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저녁 식사 이후 몇 시간이 지나 수면이 깊어지는 구간에서 혈당이 내려가고 그 시점이 새벽 2시에서 4시의 호르몬 상승 구간과 겹치면 몸은 혈당을 올리기 위해 각성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 각성은 잠이 약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깨우는 시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거나 갑자기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거나 이유 없이 불안한 감각이 생기는 것도 이 과정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건 잠을 약하게 자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몸이 혈당을 지키기 위해 반응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각성은 수면의 실패라기보다 혈당 조절의 흔들림이 밤에 드러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그네슘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의 흥분을 낮추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는 분명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떨어지면서 몸이 코르티솔을 올리고 각성 신호를 보내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단순히 긴장을 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브레이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혈당이 엑셀을 밟고 있다면 브레이크만으로는 완전히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먹는 시간도 맞췄고 용량 또한 맞췄는데도 새벽에 깨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새벽 각성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새벽 각성이 특히 시니어에게 더 자주 나타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게 되는데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고 완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이 올라갈 때 이를 흡수해줄 여력이 줄어들고 반대로 떨어질 때도 완충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혈당 변동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민감도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보다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거나 반대로 특정 상황에서 과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균형은 저녁 식사 이후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낮 동안 몸을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 식사 후 혈당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식사 후 활동이 적다면 그 영향이 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습관입니다. 저녁 식사 후 과일 한 접시, 빵 한 조각 등 늦은 시간까지 간식이 반복되면 본인은 가볍게 먹었다고 느끼지만 몸은 밤새 혈당을 조절하느라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시니어에게는 하루 혈당의 변동폭이 더 커지고 그 결과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각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단순한 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과 대사의 흐름이 밤에 드러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요?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혈당의 변동폭을 줄이면 됩니다. 첫째, 저녁 탄수화물의 양을 절반 정도 줄여보십시오. 밥을 한 공기 드셨다면 반 공기로, 면을 드셨다면 양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과한 상승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둘째,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십시오.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예를 들어 밥만 드시기보다 생선이나 두부, 계란, 견과류처럼 흡수를 늦춰주는 식품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마감해 보십시오. 잠들기 직전 간식이나 과일은 수면 중 혈당 변동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빵, 과일, 달콤한 간식은 새벽 각성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낮 동안 가벼운 근육 사용을 늘려보십시오. 걷기나 계단 오르기처럼 무리가 없는 움직임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변화를 3일만 지속해 보십시오. 새벽에 깨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 쉬워지는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약을 드시거나 저혈당이 걱정되시면 식단 조정 전에 담당이와 상의하세요. 드시는 약을 바꾸기 전에 하루의 흐름을 먼저 바꾸는 것이 편안한 새벽을 맞이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는 건 잠을 못 자서 생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몸이 혈당을 지키기 위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고쳐야 할 약점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몸의 반응입니다. 저녁 식사의 음식 균형 유지, 늦은 시간 간식의 최소 선택, 하루의 혈당 흐름을 조금만 바로잡아도 새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인을 자세하게 알게 된 순간부터 몸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새벽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용해지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백세웰빙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변화를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백세웰빙입니다. 감사합니다.